네, 안녕하세요. 오토타임즈 김수환 기자입니다. 오늘 만나볼 차는 BMW의 입문형 SUV X1, 그 중에서도 완전 변경으로 돌아온 X1 S드라이브 20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디자인과 스타일, 요즘의 BMW의 룩과 아주 잘 맞아떨어지고 그만큼 더 듬직하고 멋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여기에 각종 편의 및 안전 품목도 꽤나 알차게 탑재를 했다고 해요. 과연 이 X1 어떤 우리에게 즐거움과 매력을 안겨다 줄지 지금 바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BMW X1 앞모습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더 명확해진 인상, 그리고 날카로운 룸매, 여러모로 한층 더 또렷하면서도 샤프한 느낌을 잘 전달해주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본적으로 헤드램프 크기가 조금 더 작아졌어요. 주간주행등이 두 단계로 꺾이는 이런 형상까지도 요즘의 BMW 룩을 잘 따랐습니다. 키드니 그릴 역시 한층 더 크기를 키우고 조금 더 수직으로 절도 있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여기에 액티브 셔터 그릴 기능까지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요 정 가운데에는 라이다 센서까지 아주 매끄럽고 고급스럽게 꾸며져 있죠. 전체적으로 그릴과 램프를 보면 확실히 이제는 진짜 이 SUV 라인업 BMW X 시리즈가 맞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떻게 보면 한 체급 아니 두 체급 위에 X5를 보는 것 같은 느낌도 들 정도예요. 솔직히 기존의 X1이 조금 애매했거든요. 약간 앞모습만 보면 세단 같기도 하고 해치백 같기도 하고 크로스오버 같기도 하고 막 이랬는데 신형은 진짜 SUV다워졌습니다. 여기에 범퍼 양끝, 그 다음에 이렇게 아래쪽 부분이라든지 그릴을 감싸고 있는 테두리라든지 컬러와는 대비되는 살짝 반무광 재질의 소재를 사용해서 이 젊은 소비층을 겨냥하기에도 충분한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 차 국내에는 X라인과 M 스포츠 패키지로 나뉘는데 시승차는 X라인이에요. 그래서 범퍼의 모양이 한층 더 무언가 좀 정제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M 스포츠 패키지 같은 경우는 좀 더 큼직큼직하게 뚫려 있는 게 포인트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BMW X1 옆모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쉐입이나 크기가 확실히 기존의 X1보다 한층 더 듬직해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수치도 일단 길이가 4,400mm에 이르고요. 폭이 1.8m가 살짝 넘어요. 그리고 높이도 1.6m를 훌쩍 뛰어넘죠. 전체적으로 좀 커졌다라는 거 단번에 느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차는 엄연히 입문형 컴팩트카 라인업에 속하는 소형 SUV이죠. 그래서 굳이 국산차와 비교하자면 투싼 정도 크기 가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보다도 확실히 신형다운 매력, 이런 몇몇의 디자인 포인트 Q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저는 휠 타이어, 의외의 조합이에요. 이게 좀 다소 독특하죠. 네, 225, 55R, 18 사이즈의 넥센 타이어, 그리고 안쪽에 휠도 18인치인데 생각보다 막 그렇게 커 보이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자인 자체가 안쪽으로 말아 들어가져 있으면서 굉장히 유니크하게 표현을 해서 그런지 작다고 아쉽거나 하는 흔적이 없습니다. 굉장히 개성을 표현하는 아주 멋있는 휠이 끼워져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 무작정 큼직큼직한 휠만 넣는 세상에 요런 조금 더 차별화된 매력 포인트는 저는 꽤나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 사이드미러 커버라든지 윈도우 몰딩이라든지 아래쪽 사이드 스커트 부분도 차체 컬러와 살짝 다르게 매칭을 해서 밋밋함을 피했고요. 그 다음에 도어 캐치 부분 에어로 다이내믹 효과도 도움을 주면서 한층 더 깔끔한 표면을 유지할 수 있게끔 도어 캐치도 잘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네, X1 뒷모습 살펴볼 건데, 와 진짜 솔직히 너무 멋있네요. 진짜 한 체급 위죠. X3보다 더 멋있는 것 같아. 그 정도로 요즘에 BMW 디자인 룩을 가장 잘 표현한 SUV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큰 사이즈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듬직해 보이는 맛이 있어요. SUV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런 디자인에 반하지 않나. 특히 BMW 특유의 굉장히 날카롭고 절도 있게 떨어지면서 입체적인 이 디자인 형태가 너무 이쁘네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일단 테일램프가 한층 더 얄쌍하게 바뀌었죠. 그리고 트렁크 라인이 상당히 굴곡이 많이 져 있습니다. 이 아래쪽에도 한 번 더 굵직한 캐릭터 라인을 넣어서 마치 X5의 그 하단에 끊어져 있는 듯한 느낌까지도 얼핏 들게 하거든요. 잘했어요. 그리고 X1 그리고 S드라이브 20i라는 배지까지도 정갈하게 잘 붙여져 있네요. 범퍼 디자인도 밋밋하게 둥글게 감싸지 않았습니다. 최대한 각을 살려서 여러 겹으로 입체적으로 나눈 모습이 참 좋고, 양 끝에 앞범퍼와 마찬가지로 같이 X라인답게 디자인 포인트 통일감을 줬다라는 점도 무척 마음에 듭니다. 네, BMW 신형 X1 실내에 들어왔습니다. 전체적인 디자인 구성 그리고 센터피시아의 형태는 요즘 BMW 컴팩트카 라인업에서 밀고 있는 모습을 잘 따르고 있습니다. 일전에 액티브 투어러를 통해서도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죠. 결론만 놓고 보면 너무 좋아요. 네, 흠잡을 곳이 보이지 않습니다. 와, 입문형 라인업에서 이 정도의 퀄리티를 가진 실내를 볼 수 있다는 거 오로지 BMW만 해낼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도 그럴 것이 만족스러운 부분이 참 많은데, 일단 이 가운데
아주 커다랗게 위치해져 있죠. 일체형 디지털 계기판과 센터페시아 모니터, 안쪽에 인포테인먼트 구성이 정말 마음에 듭니다. 여러 단계로 조절할 수 있는 각각의 열선 기능이라든지 애플 카플레이 무선으로 한 번에 끊김없이 지원이 되고요. 연동 반응이라든지 발열도 거의 나타나지 않고 진짜 기가 막힌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반대로 이 아래쪽에는 최대한 버튼을 없애서 간소화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더 깔끔하고 모던한 실내를 구현할 수 있었겠죠. 센터 터널도 마찬가지인데 수직으로 꽂아 넣는 휴대폰 무선 충전 패드를 비롯해서 각각의 컵홀더, 안쪽에 수납 공간까지 딱 우리가 원하는 정도의 공간 깔끔하게 활용도 높게 잘 파여져 있어요. 가운데 컨트롤 패널도 상당히 심플하게 우리가 딱 필요한 버튼들만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되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이 외에 또 운전석에 앉았을 때 그리고 전체적인 실내를 봤을 때 만족스러웠던 부분은 바로 이 빌드 퀄리티, 즉 소재 그리고 조립 마감 품질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우드 패널이라든지 은은한 금속 장식이라든지 유광 블랙 그리고 또다시 가죽 스티치까지 아주 깔끔하게 적재적소에 잘 맞물려서 넣은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조명 라인도 아래쪽에 상당히 은은하게 있는 듯 없는 듯 깔끔하게 들어오죠.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비롯해서 어라운드 뷰 시스템, 우리가 원하는 요즘 필요로 하는 최신 기능은 거의 다 들어가져 있습니다. 이런 상품 구성 측면에서도 정말 마음에 드네요. 네, X1 2열에 들어왔습니다. 이 차 커진 차체는 2열이 전부 다 수혜를 받았다라고 말해도 될 정도로 공간감에서 확실히 기존보다 많이 뛰어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수치상으로도 어마어마해요. 이 앞뒤 바퀴 사이 거리죠. 휠 베이스가 무려 23mm나 더 길어졌거든요. 그래서 2690mm에 이릅니다. 그 혜택을 2열이 전부 다 받아갔네요. 실제로 무릎 공간을 비롯해서 머리 윗 공간, 소형 SUV 치고는 꽤 잘 나옵니다. 네, 안쪽에 시트도 깊게 파여져 있을 뿐만 아니라 시트 아래쪽에 발 공간도 여유롭게 넣을 수가 있고요. 심지어 가운데 턱도 꽤나 낮은 편에 속하거든요. 전체적으로 앉았을 때 이 개방감, 공간감이 정말 많이 좋아졌네요. 네, 파노라마 선루프도 여기에 한몫을 더하는 것 같고요. 솔직히 시트의 퀄리티나 형상, 이런 착자감은 그렇게 뚜렷하게 깊은 인상을 받을 만한 건 아닙니다. 무난무난한 수준인데 그보다 한 가지 인상적인 부분은 이 아래쪽에 딱 떨어지는 부분이 굉장히 안쪽으로 오목하게 깊게 말아 들어가져 있어요. 이 말인즉 무릎을 딱 접었을 때 좀 더 안쪽으로 바트게 넣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딱 무언가 딱 안락하게 딱 지지해주는 이 아래쪽의 이 디자인 형태 느낌이 굉장히 인체공학적으로 잘 설계된 듯한 모습을 봤습니다. 장거리 여행 시에는 꽤나 편안하게 이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의외의 꿀 장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올바르게 앉는 자세를 연출하게끔 이 시트의 각도가 잘 맞아떨어진다라는 부분은 참 마음에 들지만 그 외에는 이렇다 할 큰 특징을 찾기는 힘듭니다. 별도의 슬라이딩은 제공이 되지 않고 등받이 각도는 이렇게 레버를 통해서 그래도 나름 살짝 각도가 조절이 되기는 하지만 많이 활용할 것 같지는 않아요. 이외에 편의 품목 좀 살펴보면 여기 전용 송풍구를 비롯해서 USB-C 타입 충전 포트 2개, 그다음에 하만 카돈 사운드 시스템 정말 고급스럽게 표현이 되어져 있죠. 가운데 팔걸이도 깔끔하게 컵홀더와 함께 내장이 되어져 있습니다. 네, 마지막 X1 트렁크 공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동식으로 쫙 열면 공간도 마음에 들어. 소형 SUV 이 정도 공간이면 굉장히 잘 나오는 거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이 아래쪽 공간이 더 감동인데 꽤 깊죠. 약간 컨트리맨을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상당히 유사한 구석을 많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트렁크 공간 기본 540리터를 제공하고 2열 4대 2대 4 폴딩까지 지원을 하거든요. 다 접었을 경우 무려 1600리터의 꽤나 큰 공간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네, BMW 신형 X1 주행 느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내 판매 중인 X1의 경우 일단 디젤, 가솔린, 전기로 나눠져 있어요. S드라이브 18D, S드라이브 20i, 그 다음 iX1 이렇게 말이죠. 내연기관만 놓고 봤을 때 디젤과 가솔린 배기량은 같습니다. 4기통 2.0L 사용하는 거 맞고요. 여기에 터보가 맞물리죠. 디젤 같은 경우는 최고 출력 150마력, 최대 토크 36토크 정도를 내고, 지금 제가 시승하고 있는 S드라이브 20i 4기통 2.0L 가솔린 터보의 기준 최고 출력 204마력, 최대 토크 30kgm를 살짝 넘어갑니다. 우선 일반적인 도로의 환경에서 여유롭게 주행을 이어나갔을 때 감각,
무척 마음에 듭니다. 좀 많이 놀랐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정제되어 있는 듯한 이 가속 페달의 반응에 맞춰서 굉장히 매끄러운 엔진 회전 질감이 예술이었습니다. 4기통 2.0L 가솔린 BMW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녀석이긴 하지만 글쎄요, 이 신형 X1이 가장 궁합이 잘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세팅 능력에 있어서 BMW 이 컴팩트카 라인업 중에 단연 원탑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솔린 차임에도 그 이상 무언가 전동화 파워트레인을 타고 있는 듯한 아주 매끄러운 가속감, 무엇보다도 엔진음이라든지 여러가지 거슬리는 소음이 어디에도 들을 수가 없거든요. 글쎄요, 굉장히 놀라웠던 부분이고, 개인적으로는 이 파워트레인 우리가 막 힘만 세고 역동적으로 튀어나가고 이런 능력만 파워트레인이 좋다고 말을 하지는 않죠. 지금과 같이 가장 많이 다룰 수 있는 시속 60에서 80km의 일반적인 흔한 상황에서 놓고 봤을 때 만족감이 너무 좋기 때문에 정말 좋은 파워트레인을 얹은 게 바로 신형 X1 이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반대로 고속 구간에서의 이 차의 리스폰스 응답력은 무난한 수준입니다. 아주 뛰어나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부족하거나 답답한 수준도 아니고요. 딱 204마력이라는 그 숫자에 정말 충실한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크게 불편함 없이 깔끔하게 속도를 올려준다 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차에는 드라이브 모드가 꽤 다양하게 마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마이 모드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는데, 여기에는 단순히 스포츠 에코뿐만 아니라 그 분위기, 이 운전을 하는 이 운전자의 상황과 주변 환경에 맞춰서 릴렉스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모드를 또 지원을 해요. 마사지 시트를 제공한다든지 여러가지 운전을 함에 있어서 이동의 즐거움이 단순히 이런 파워트레인 변화라든지 스포츠, 에코, 노멀에 그치지 않고 주변 환경까지도 안락하게 맞춰주는 다양한 모드가 마련이 되어져 있죠. 이런 점도 주행할 때 참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 스포츠 모드 한번 놔볼까요? 우선 붉게 물든 계기판이 참 마음에 들고, 가속 페달 반응 무언가 엄청나게 타격감을 주지는 않지만 충분히 빠릅니다. 우리가 원하는 숫자대로 차를 고속 영역에 올려다 놓고 있고요. 그만큼 역시 스트레스 없는 주행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깔끔한 가속력도 참 마음에 들어요. 한 가지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바로 정숙성에서 나옵니다. 제가 맨 처음에 이 파워트레인이 상당히 매끈하고 마치 전동화 차를 타고 있는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에 합을 맞춰서 풍절음이나 바닥 소음을 정말 많이 잡았습니다. 예전에 X1에서는 기대하기 힘들었던 부분인데, 지금과 같이 이렇게 아주 불규칙한 포장이 되어 있지 않는 시멘트 도로를 지나감에 있어서도 그렇게 거친 소리가 실내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만큼 흡차음자 범위라든지 정숙성을 굉장히 잘 잡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우리가 입문형 SUV라고 하면 어딘가 모르게 조금 더 저렴하거나 무언가 퀄리티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 라는 편견을 갖기 마련인데, 적어도 X1만큼은 완전히 잊으셔도 좋습니다. 여러가지 빌드 퀄리티도 마찬가지일 뿐만 아니라 주행을 함에 있어서 느끼는 이런 정숙성과 탄탄한 만듦새, 안정성이라는 부분이 이거는 입문형 차가 아니에요. 진짜 X3, X4 그 이상의 그 형들 X 시리즈와 비교해도 전혀 손색이 없는 아주 깔끔한 고급스러운 주행 감각을 표현해내는 게 신형 X1의 특징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서스펜션은 솔직히 조금 탄탄한 편이에요. 이제 다시 한번 이 BMW 특유의 독일차의 맛을 살린 서스펜션이 돌아왔다 라고 말해도 될 정도로 소프트함보다는 조금 더 어느 정도 탄탄한 감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다시 돌아온 이 서스펜션 세팅이 무척 마음에 드네요. 전체적으로 기존의 X1에서는 경험하기 힘들었던 진짜 제대로 된 SUV를 타고 있는 듯한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주행을 함에 있어서 더더욱 강하게 느껴지네요. 지금과 같이 교통량이 많은 고속도로에서는 이 능동형 크루즈 컨트롤에 도움을 많이 받죠. X1에도 탑재가 되어져 있습니다. 심지어 BMW에서 자랑하는 가장 최신의 시스템으로 맞물려져 있는데, 계기판에 투영되는 느낌, 헤드업 디스플레이 표현되는 방식이 깔끔하기 때문에 상당히 정교하게 올바른 정보들로만 잘 채워져 있고, 여기에 두 손 두 발 다 놓고 여유롭게 차간거리, 차선 중앙 유지, 이탈 다 보조해 가면서 주행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손을 오랫동안 놓게 되면 이렇게 보이시죠? 노란 색깔 점등, 여기서 더 안 잡게 되면 빨간 색깔로 경고음까지 알려줍니다. 이런 부분도 참 마음에 들고, 확실히 소형 SUV 치고는, 그리고 입문형 SUV 컴팩트카 라인업 치고는 이 상품 구성이 정말 마음에 듭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들 어느 것 하나 빼놓지 않고 알차게 다 넣었다 라는 점은 정말 칭찬한 일이고, 그 중에서도 정말 자연스러운 감각을 보여줄 수 있는 최신의 BMW 이 반자율주행 기능이
시동이 또 발군의 실력으로 도와준다는 거 분명히 주행 시에 큰 피로를 덜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BMW X1 총평 말씀드려 볼게요. 이 차 같은 경우 정말 오랜만에 BMW 이 막내 SUV 라인업에서 완전 변경으로 돌아온 신차답게 다양한 부분에서 일취월장해진 느낌을 받습니다. 디자인이면 디자인, 각각의 이런 스타일, 묻어나오는 센스의 포인트라든지 실내 구성의 디지털 요소, 무엇보다도 정말 놀라웠던 이 파워트레인의 정숙성, 그리고 상당히 고급스럽게 뻗어나가는 이 주행 감각까지도 여러가지 종합적으로 맞물려서 차의 상품성을 부쩍 끌어올렸습니다. 네, 오늘은 BMW 신형 X1을 만나봤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하고 즐거운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지금까지 오토타임즈 김상훈 기자였습니다.